정말,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심장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일 공습경보가 울리고 정유 공장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심각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 의견을 표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전쟁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내부 상황이 어떻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력, 심지어 국민들의 심리까지 옥죄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의 속살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전쟁 초기랑 지금이랑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성과 후방의 구분이 꽤 명확했잖아요. 네, 그랬죠. 전투는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타격 목표를 보면 이게 단순 과시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유공장, 항구, 연료 수송기지, 한마디로 러시아 경제의 혈관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 전쟁 기계 자체를 멈추려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도 엄청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내 집 앞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걸 본 러시아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공포감이 들겠네요. 맞습니다. 그 공포감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방공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대단한 방공망이 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동은 합니다. 네. 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날리는 드론은 뭐 싼 건 몇백만 원이면 만드는데 러시아는 이걸 막으려고 한 발에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 전력의 무서움이죠. 러시아는 지금 가성비가 전혀 맞지 않는 소모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막아도 손해, 못 막으면 더 큰 손해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군사적인 압박이 경제적인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경제 문제는 이제 러시아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요, 군수산업에 돈을 쏟아 부으니까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전쟁으로 이제 그 성장 동력이 완전히 바닥난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요. 결국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합합니다. 러시아의 주 수입원이 석유랑 가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서방 제재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거의 헐값으로 팔고 있어요. 수입이 크게 줄어든 거죠. 그럼 정부는 부족한 돈을 어디로 메울까요?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이자율을 엄청나게 높여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공장 가동 중단 같은 일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위협이죠. 들어보니 정말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던 군사력,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러시아 하면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거대한 무기고 세계 2위 군사대국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수량만 많았지 정밀도나 기술력은 생각 이하였던 거죠. 첨단 부품 수급이 막힌 영향이 큰가요? 가장 큰 원인이죠.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을 못 구하니까 무기들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랑하던 전차는 정밀 유도 무기나 값싼 드론에 너무 쉽게 파괴되고 있고요.
공군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지는 상황이군요. 거대한 덩치만 믿고 싸움에 나섰다가 날렵한 상대에게 계속 얻어맞는 거인 같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숙련된 기술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전쟁 때문에 나라를 떠나면서 이제는 무기를 제대로 유지 보수할 인력조차 부족해졌어요.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네요. 엄청난 영향이 있죠. 러시아 무기의 실망스러운 성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사가던 나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 무기 시장에서도 타격이 크겠군요.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군사, 경제, 심리전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공격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어떤 공격이죠? 바로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얼마 전에 폭탄 발언을 하나 했어요. 네, 어떤 발언이었나요? 전쟁이 끝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아, 그 발언이요. 저도 듣긴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총알 없이 상대의 심장을 겨누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공격이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푸틴이 계속 주장해온 젤렌스키는 전쟁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독재자라는 비난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거죠. 아,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려는 거군요. 나는 권력에 욕심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방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서방의 지원을 계속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더 무서운데요. 독재적 총치를 이어가는 푸틴과 민주적 절차를 약속하는 젤렌스키, 이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대비가 되네요. 러시아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지도자와 우리의 지도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러시아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러시아는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방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경제는 장기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휘청거리고 자랑하던 군사력은 기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전쟁의 끝이 어디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더 이상 러시아의 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지루하고 끔찍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겁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군사 정치 문제에 관심 있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